해군 장교가 해양 작전을, 공군 장교가 항공 작전을, 육군 장교가 지상전과 야전 지휘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은 합동 작전을 해야지 되는데 거기 가서 자기 군에 무엇을 내세울 거냐 얘기 못 합니다. 사관학교 1, 2학년 생도들한테 합동성을 갖추게 하겠다? 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합동성도 약화시키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학교에서 함께 생활했다고 해가지고 합동성이 저절로 커진다? 커다란 착각이죠. 지금 초급 장교들의 예우라든지 이러한 것들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이사 가고 나면 제일 걱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애들이 전학 간 학교에서 왕따 당하지 않을까. 사관학교 입학하는, 다시 말해서 지원율만 보고 사관학교를 합치면 지원율이 높아지고 우수자원이 오겠다? 그것은 큰 오산이죠. 평생을 바다와 군에서 몸을 담았던 예비역 해군 중장 이기식입니다. 통합에만 항상 모든 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통합하면은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게 제일 큰 잘못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관학교를 이렇게 한번 통합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사관학교에서 쌓아온 많은 장교 양성 기반이라든지 각 군의 정체성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관학교 개혁위원장이 했던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기업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이 문제를 사관학교에 갖다 대입해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얘기한다? 저는 그게 전적으로 잘못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관학교를 통합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예산이 절약될 것이냐, 사관학교 옮기는 문제까지 포함한다면 저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업과 이 사관학교의 제일 큰 차이는, 사관학교는 지금까지 쌓아온 전통과 역사와 또 거기에 숨어있는 많은 각군의 정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무형의 전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규모의 경제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사관학교라는 조직에서는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모의 경제를 단순히 숫자로만 본다는 이것은 굉장히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어요. 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꼭 사관학교 통합이어야 합니까? 합동성은 언제 어떻게 길러지는 게 맞는지. 합동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합동성이 어떻게 갖추어져야 하는가, 또 어떻게 지금까지 갖추어져 왔는가, 그것을 본다고 했을 때에는 그 합동성은 자기 군에 대한 정확한 전문성과 자기 군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합동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집에다가 비유한다면은 각 군의 정체성은 집을 짓는데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동성은 그 기둥 위에 얹어놓은 지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둥은 안 세워놓고 지붕 먼저 세우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해군 장교가 해양 작전을, 공군 장교가 항공 작전을, 육군 장교가 지상전과 야전 지휘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은 합동 작전을 해야지 되는데 거기 가서 자기 군에 무엇을 내세울 거냐 얘기 못 합니다. 그리고 사관학교 1, 2학년 생도들한테 합동성을 갖추게 하겠다? 사관학교 1학년 생도들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들어왔어요. 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학생이 해군에 대해서 잘 아느냐? 아니에요. 미래의 포부를 품고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1학년, 2학년 생도들한테 합동성을 먼저 가르치겠다? 이거는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합동성도 약화시키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함께 생활했다고 해가지고 합동성이 저절로 커진다? 커다란 착각이죠. 그러나 합동성에 대한 교육은 필요합니다. 1, 2학년 때부터 합동성이 어떤 것인가, 또 타군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로 교류하고 또 같이 모여서 생활하고, 이거는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만 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도 하에서 모자라는 게 있다면 그것을 더 보완시키면 되는 것이지, 해군 사관생도가 바다도 보지 않고 사관학교 생활을 하고 공군 사관생도가 활주로에서 비행기도 안 타면서 공사생도 생활을 하고, 저는 오면서 무엇을 생각한 줄 아세요? 해군 사관학교 교과를 생각했어요. 진해의 대표적인 게 천자봉입니다. 그리고 해군 사관학교 앞에 있는 바다가 옥포만이에요. 사관학교 교과가 천자봉 구름 속에 높이 솟았고 옥포의 푸른 물결 넘실거리네. 그것을 보면서 각군의 정체성을 키우고 그 옥포만을 출입하는 함정을 보면서 내가 나중에 저 배의 함장이 돼서 해군을 이렇게 지휘할 거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륙, 그것도 한반도 한가운데에 있는 대전으로 캠퍼스를 합해가지고 옮긴다? 사관생도들이 무엇을 배울 겁니까? 정체성은 없어지는 거죠. 합동성은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저는 합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관학교 지원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우수 자원들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설이 열악해서 사관학교의 교육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것은 현실을 너무 좁게 인식하고 있는 사고라고 생각해요.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을 보면은 학교 명칭을 보고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가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이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진로를 정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학과가 굉장히 지금 많이 지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교도 그쪽 분야로 많이 간다고 그러고. 그게 왜 그럴까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관학교를 선택하는 젊은이들은 단순히 안정적인 직장이라든지 자기의 직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도 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명예와 책임감도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 만족이 돼야지 되는데 지금 초급 장교들의 예우라든지 이러한 것들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교들 제일 큰 문제가 계속 이사 다니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면은 가정생활도 계속 옮겨 다니면서 해야지 돼요. 제 경험에 이사 가고 나면은 제일 걱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애들이 전학 간 학교에서 왕따 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녀들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학교 생각을 해야지 되잖아요. 대학교. 그러면은 같이 따라다닐 수 없습니다. 떨어져서 생활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군인에 대한 예우 지금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은 미군들 예우하는 그러한 장면들 많이 나오죠.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어요. 그러한 것들은 단순히 학교의 구조의 문제가 아니죠. 사관학교 입학하는, 다시 말해서 지원율만 보고 사관학교를 합치면은 지원율이 높아지고 우수 자원이 오겠다? 그것은 큰 오산이죠. 지금 초급 장교들을 보면은 사관학교 졸업을 해서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고 바로 전역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사관학교 다니다가 자퇴하는 생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봐야지 입학률이 떨어지고 우수 자원이 안 온다? 그것만 봤을 때에는 처방이 잘못 나온 거죠. 사관학교 지원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합 캠퍼스를 만드는 게 아니고 군에 대한 국가의 예우, 이게 우선적으로 돼야지 되고, 그리고 국가가 장교들의 삶과 그들의 진로를 책임감 있게 뒷받침해 줄 때 사관학교 지원율은 분명히 높아집니다. 지금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현대전은 전장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전장이 단일 전장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전장이 단일화된 것이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정교하게 기능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기능이 정교하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합동성보다는 자군에 대한 정체성과 전문성이 강화돼야지만이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장이 단일화됐다? 모든 벽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사관학교 4년 생활을 육해공군으로 나눠서 할 필요 없죠. 그냥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너 여기가 너 여기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죠. 전장의 벽이 없어졌다는 것은 각 군의 벽이 낮아진다. 다시 말해서 자군 이기주의라든지 자군이 최고라든지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 전장의 벽이 없어졌다는 것은 모든 요소들이 긴밀하게 연결돼야지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군에 대한 전문성과 정체성이 없을 때는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죠. 전장의 통합이라는 거창한 용어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최고의 전투력을 끄집어낼 것이냐,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알고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가 연결시켜 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안 보고 하나의 전장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합동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전자권 전환하기 때문에 사관학교를 통합해야지 된다? 그거는 더 큰 모순이죠. 지금 우리가 다투고 있는 것은 정체성, 합동성 가지고 다투고 있거든요. 정체성도 안 갖추어진 생도들한테 합동성을 가르치겠다. 거기에 더 나가서 전자권 전환 이후에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워야지 된다. 이거는 더 나간 거예요. 정체성이 갖추어지고 그 다음에 합동성이 갖추어져야지만이 미군들하고의 작전이 원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체성도 안 갖추어진 생도들한테 합동성을 먼저 가르치고 또 여기에다가 연합작전 능력까지 가르친다? 이거는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갖다 붙이다 보니까 그러한 것도 붙이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합작전 수행 능력은 소위 중위 때 하는 게 아니죠. 연합사에 가도 거의 대부분이 중령 이상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합동성과 연합작전 능력은 장교로 인관해서 자기가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있습니다. 그 교육도 받고 자기가 진급을 하면서 여러 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합동성과 연합작전 능력을 쌓아가는 거거든요. 적어도 연합작전 능력은 중령 이상 돼야지만이 계획도 하고 기획도 하고 하는 능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관생도들한테 연합작전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통합해야지 된다. 아주 너무 멀리 나간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